요즘은 온라인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은 누구나 내고 있고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핫한 분이 있어서 상담을 해보았습니다. 그분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물건을 사입하거나 소싱하거나 물건을 고르는 일을 잘 못해요. 물건을 직접 싸게 사서 쓰는 일도 잘 못하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집어보니 깡패 세력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지요. 깡패들은 누구한테 돈을 받고 망하게 만들고 싶으면 여러 명 수소문해서 작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어떻게 되었든 수주가 누구이든 그런 결과로 제 사업은 망했다고 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안 되는 원인을 찾아봐야 할 텐데요. 시중에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면 부모가 고의로 깡패들을 시켜서 안 되게 만든다고 한 것이 있습니다. 부모는 다른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자식이 상품 판매를 하니까 신경질이 나서 그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여자를 잘못 만나서인데 이는 결혼 못할 것을 두려워하여 깡패들을 시켜서 남자가 사업 적자를 내게 만들고 자기가 돈을 빌려줌으로써 결혼에 골인하게 만든다는 전략입니다. 또 다른 예는 경쟁업체를 잘못 건드린 경우인데 그 경쟁업체는 자기의 적이 될 것이라 여겨 주변의 동종업종들을 깡패들을 시켜서 망하게 한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자신의 구역을 침범해서 장사를 했다고 해서 깡패들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재수없다고 해야 할까 뭐랄까 자신의 이름 말고 주변 친척이나 가족의 명의를 빌려서 장사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장사 잘 되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하우들로 공부하는 것도 한 가지 방편이기도 합니다. 발명가 에디슨은 한 가지 상품에 대해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루 24시간을 온종일 그것에만 몰두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 에디슨이 후세에도 알려질 만한 발명품들을 많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이 작업이라고 만약 발명가처럼 상품 샘플을 만들 돈이 없으면 자기가 직접 목공소에 가서 가상의 상품 하나를 만든 뒤 주변 친지들을 찾아다니면서 의견을 구하고 이런 상품이 있는데 제가 이런 상품을 공장에서 만들어서 상품화할 건데 혹시 살 의향이 있는지 하고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목공소에 가서 그런 상품 만들어주는데 한 2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정교하게 만들면 10만 원 이상 줘야 할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싸구려 목공소 가면 2만 원 정도만 주면 손 쉽게 만들어 줍니다. 요즘은 인터넷상에서도 가상의 시나리오, 가상의 인물, 사이버 인물 등도 속속 등장합니다. 한 게임 회사는 가상 공간을 만들어 내가 직접 감각도 느껴가며 싸우는 게임을 만들어 출시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가상의 공간은 재밌습니다. 실제 현실에서 보지도 못한 느끼지 못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느낄 수 있고 체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게임하다가 죽는 일은 거의 없지만 가상의 현실에서는 죽고 다시 깨어나기를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깨어나 보니 전혀 생소한 우주 공간 어딘가에서 외계인과 대적하는 상황도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가상의 공간을 대입해서 상품을 판매한 사례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꿈의 직장을 포기하고 사표 내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러한 가상의 공간 눈에 안 보이는 가상의 공상을 했으면 좀 더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한 대기업 연봉 1억의 중년 남성분은 20년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고 장사를 했는데 계속 적자를 내고 월 20만 원 밖에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턱대고 시도했을 경우 이보다 더 처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가상의 시나리오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시도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내가 그 공간에 떠 있다고 느끼고 체험하며 가상의 시나리오를 쓰며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적어도 월 매출 상품 2개 이익 5만 원의 비극은 만들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가상의 시나리오를 통해 내가 온라인 판매를 시도하기 전에 우선 집에 있는 안 쓰는 중고품이라도 팔아보고 왜 사셨나요? 이 제품을 도대체 어떤 마음을 먹고 사셨는지 그런 것을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그런 게 도움이 안 될까 생각하지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보통 중고품 같은 경우 그냥 단순히 제목글 사진 한두 장 이런 게 기본인데 자신의 얼굴 동작도 넣어보고 구체적인 이 상품의 특징, 내가 이 상품을 몇 개월간 써보고 느낀 점 등을 서술식으로 넣어보면 고객 입장에서 보면 마치 상품 상세 페이지처럼 공감하는 분들도 생길 것입니다.
그것이 일종의 시너지 효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기 전에 전혀 관련성이 없는 듯한 제스처를 하면서 구체적인 것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중고품 잘 팔린다고 집안에 물건들을 싹 다 정리하고 남는 것은 핸드폰, 속옷, 냉장고, 가스렌지, 세탁기만 남고 모조리 팔아버린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집안에 들어가면 말 그대로 썰렁합니다. 하다못해 에어컨까지 팔아버리고 겨울에는 그야말로 썰렁합니다. 왜 그러셨냐고 그러면 잠시 생각하더니 일부러 그랬다고 반문하십니다. 장사 오래 하신 분한테 물어보면 집안의 가재 도구들을 정리하며 팔아버리는 것은 장사가 아니고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장사에 입문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체계적인 틀을 갖추어야만 상품을 소싱하고 물건을 사입하여 공장에서 찍어내며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바이어와 면담을 통해 수출도 해보고 나만의 영역을 개척하고 자기 개발하여 더 나은 성장을 거침으로써 부의 대열에 들어설 수 있다고 합니다. 부는 누구나 창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성찰도 중요하고 직원을 다스릴 수 있는 매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자기보다 5살 적다고 가정을 이룬 사원에게 반말해가며 구박하고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고 한 명의 종사원이라고 본다면 그 직원은 사장을 따르지도 않을 뿐더러 회사 일에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매너 존중도 하나의 물건을 잘 팔리기 위한 전략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